안녕하세요. 실용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5 두 번째 특별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 작가입니다. 8번 기호비 쭈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한 명이 없어졌어요. 우리를 혼내시던 자기보존 쭈님께서 녹화가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뒤에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가셨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실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그 길게 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길게 한 이야기가 방송에 다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비방용 이야기가 많았어. 이게 입이 풀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또 다 각자 또 이게 사회생활도 해야지 되고 맞아요. 사생활도 있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끼리는 너무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비방용이 많아서 길어졌어 너무 내용이. 진짜. 그래서 먼저 보내드리고 다행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기보존 대표인데 없어졌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대표로서 할 얘기는 다 털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각 고착별로 그 본능을 만나면 이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라서 없어도 될 것 같아서 보내버렸어. 보냈어요. 선약이 또 가족들과의 선약이라 또 자기보존이라서. 가정에 충실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십니까? 저요? 근데 나는 가정의 충실은 둘째치고 저도 선약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저는 약속 어기는 건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꽂히면. 그쵸. 여기는 요즘은 안 그래요. 저 책임감이라는 게 이제 좀 생겼는데 예전에는 갑자기 여기에 있는데 다음 약속이 있어. 근데 여기 20대 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못바꾸가 그런 거죠. 째고 개욕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 안 그런다는 거.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게 뭐 1번부터 9번까지 그 각 유형별로 이 세 가지 자기보존, 성적, 사회적 본능을 만날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제가 이제 교재로 쓰고 있는 그 애니어그램의 지혜라는 책 있죠? 거기서 이제 발췌한 자료 그 중에 제가 이걸로 쓰고 있는데 요 설명들을 일단 읽어보고 거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약간 어떤 부분은 좀 보충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이제 좀 더 보완을 해서 정리를 해서 그걸로 이제 저의 그 애니어그램 교육 교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신 여러분들, 우리 지구별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제 이거 보시고 이제 피드백 주시면 제가 그거를 참고해서 제가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1번 유형의 자기보존 본능 설명을 자기보존이 없으니까 우리 게스트님께서 읽어주실게요. 네. 재정과 건강에 대한 강박으로 구두쇠나 건강 염려증이 될 수 있다. 위생과 정돈, 특히 식이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으며 타인들에게도 자신의 원칙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불건강한 상태에서 이들은 금욕과 남용을 왔다 갔다 하며 하면 돼. 네, 식이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네, 이게 뭐 자기보존 1번은 제가 우리 아빠 얘기도 많이 했고 여기 또 어머님 얘기도 이미 했으니까 그리고 사실 자기보존 1번은 상상하기 되게 쉬워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사회적 본능 1번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자신이 객관적인 가치관이나 사회 규범을 대표한다고 믿는다. 정치,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고 타인들에게 도덕적 가치와 자신의 신념에 대해 설교를 늘어놓거나 논쟁하기를 좋아한다. 불의에 맞서고 조직을 개혁하는 투사가 되려 한다. 불건강한 상태에서 이들은 극단적인 정치적 관점이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타인과 세상을 가혹하게 비판하며 파괴적인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 이 사회적 본능 1번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정말 사회운동가나 혁명가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회적 1번 역시 되게 전형적이고 상상하기 쉬워요. 정의의 사자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개혁을 하고 이제 이 1번 유형들은 이게 오라라고 하면은 실천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이 공동체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는 데 많은 이제 역할을 하지만 잘못하면 너무나 극단적이고 편협한 쪽으로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사실 왜요? 혹시 경험이 아닙니다. 충분히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왜요? 누구? 네? 되게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들 중에 1번 사회적 본능 분들이 꽤 계세요. 존경스럽지만 존경스럽고 근데 당근이 바뀐 채찍으로 나도 때리고 세상도 때리고 막 그러니까 정말 꼰대 느낌. 그쵸. 전형적인 꼰대죠. 이거야말로 정말 꼰대야. 네, 진짜 네. 1번은 다 꼰대지만 이제 사회적 1번이 가장 전형적인 꼰대고, 근데 문제가 성적 1번이야. 이게 1번은 역유형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역유형은 뭐냐면 요 세 가지 본능 중에 한 가지는 고착 이 유형의 본성이랑 부딪혀서 그 유형처럼 안 보이거나 내적 갈등이 심하거나 요런 유형이 하나씩 있는데 1번 유형은 성적 본능이 역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의 성적 본능은 굉장히 좀 특이한 양상을 띠는데 한번 읽어주실게요. 네. 이상적인 상대와 완벽한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며 인생, 관계, 애정에 관한 자신의 엄격한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한다. 불건강한 상태에서는 상대에 관한 질투가 심하고 의처증, 의부증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성적 본능 1번은 의처증, 의부증으로 결론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처증, 의부증까지는 아니죠. 약간 그런 질투나 의심이 많다는 얘기겠지? 네. 근데 이거 너무 편협한 서술이야. 그러니까 1번, 제가 1번이 문제가 아니라 성적 본능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대1 관계, 뭐 이성 관계, 뭐 아니면 뭐 성취. 이게 한 사람이 모든 거에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각자 그 꽂힌 그 부분이 다른데 이거 너무 1대1 관계, 성적 관계에만 치우친 서술이잖아. 아까 키워드도 되게 많았는데. 예. 그래서 물론 1번 유형의 성적 유형이 좀 전형적으로 요런 캐릭터인 경우가 있어. 주변에서도 보면, 왜냐하면 이게 성적 본능 1번들이 상대에 대해서 그런 의처증, 의부증 그런 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되게 성적인 욕구가 커요. 근데 성적 본능이니까 성적인 욕구가 커, 그 사람은. 근데 1번 유형들은 자기의 욕구랑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항상 자기 욕구를 컨트롤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적 본능이 높으면 성적 본능의 그런 짜릿한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이 1번 유형의 그 강박적인 거랑 안 맞아요. 계속 부딪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나의 그런 욕구를 너무 누르고 있으니까 그게 상대방한테 투사가 되는 거야. 내가 이러니까 제가 저럴 수도 있고 저러면 절대 안 되는데 맞아. 의심이 돼. 그렇지. 그게 의부증, 의처증으로 나타나는 거고, 근데 이게 성적 본능이 꼭 그쪽으로만 1번이라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1번 유형들 성적 본능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정말 되게 끼도 많고 정말 그 성적 본능 특유의 그런 진짜 뿜뿜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1번 유형이야. 그러면은 좀 되게 좀 꼿꼿하고 단정하고 자기의 되게 카리스마 있어요. 엄청 매력 있고 카리스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가 내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 사실은요, 저희 1번 유형 게스트 특집 했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그 게스트님께서는 한양님. 한양님께서는 사회적 본능 그다음 자기 보존이고 거기서 성적 본능이 낮았어. 근데 그러니까 일단 성적 본능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었고, 그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왜 우리가 보통 1번 유형 특집 하면 이렇게 쭉 하다가 요 하위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네. 1번 유형 방송 그게 없어요. 근데 예를 들기 애매해.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우리가 방송을 찍었어. 근데 내용이 너무 별론 거야. 별 쓸 게 없어서 제가 그러니까 다 드러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성적 본능 때문이었어. 성적 본능의 사례가 너무 괜찮은 게 없는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들은 예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냥 연예인들 중에 분명 연예인 중에 성적 본능 많은데 성적 본능 1번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1번에 그 연애들은 많은데 이상하게 1번 성적 유형이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때 들었던 얘는 그 2NE1 출신 CL. CL이 딱 성적 본능 1번이에요, 전형적인. 약간 꼿꼿한 느낌 있으면서 그쵸. 성적 장형이고 되게 성적 본능인 건 확실한데 뭔가 8번의 그런 자유로움보다는 굉장히 약간 경직된 듯한 약간 맞아요. 뭔가 선을 안 넘는 느낌이 있어. 그렇죠. 그러고 자유분방한 것보다는 내가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걔는 1번이야. 100% 1번인데 제가 그 2NE1 팬이라서 아는데 근데 있잖아요. 또 누구 있냐 하면은 그 여자 래퍼 중에 치타라고 있어요. 치타 씨. 둘이 느낌 좀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약간 선생님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래퍼인데 선생님이야. 맞아요. 네. 여성들아 일어나라. 우리는 강해져야 된다. 약간 이렇게 설교하는 느낌이 있어. 섹시하면서도. 네, 맞아요. 근데 그 치타님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근데 그 치타님, CL은 많이 알겠지만, 치타님의 그 뮤직비디오 여러분 한번 보세요. CL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렇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야. 절대 누구를 따라할 분들이 아니고 둘 다 굉장히 자기만의 그 스타일이 있으신 맞아. 분들이지만 비슷한 느낌이 있어. 8번 같은 장형인데 8번 성적용이랑 진짜 많이 그쵸, 다르요. 진짜 다르죠. 맞아요. 8번 성적용은 정말 난리나 있는 꽉 그게 이거. 이건데 1번들은 딱 요 각이 살아있어. 맞아요. 그리고 치타가 얘기할 때 보면 좀 올바른 느낌이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 아. 8번들은 아예 꽉 지르고 진짜 어. 노빠꾸로 지르는 게 있잖아요. 8번 특유의 그런. 근데 1번은 뭔가 자기가 자꾸 잡나 봐. 뭔가 조금 올바른 느낌이라. 근데 그게 아쉽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매력이야. 음. 왜냐면 8번 성적용 같은 건 되게 상상하기 쉽거든요. 아, 그건 맞아요. 근데 1번들은 야 저게 뭔가 저 사람 끼가 엄청난 사람들 저걸 자기가 딱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거기서 난 그 불안불안한 그 느낌이 있어. 그래서 되게 매력이 있는데 남자가 생각이 안 나고 남자 1번 성적 본능을 내가 그때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확실히 아는 사람은 너무 나쁜 얘인 거야. 그 서세원 씨. 근데 서세원 씨가 물론 그 아내분 요즘 친구들은 서세원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다. 있어 입툭 튀. 옛날에 진짜 레전드 개그맨이었는데 맞아. 그 아내분이랑 막 지저분하게 이혼하고 막 거기야말로 정말 정말 나쁜 의처증에 사람. 폭력적이고 근데 맞아. 그 사람이 의처증이라서 성적 본능인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캐릭터 자체가 되게 성적 본능인데 1번 유형은 되게 잘 보여준데 사실 지는 바람 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니까요. 내로남불이야. 1번 성적 본능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자기는 끼가 있는데 그것도 자기는 아마 되게 많이 참은 걸 거야. 근데 그게 상대방한테 투사가 되니까 상대방을 되게 옥죄거든요. 그리고 그냥 너가 다른 사람 만날까봐 의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완벽한 이성상이 있어서 그거에다가 이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그래. 왜냐면 강박적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가정, 완벽한 사람, 완벽한 여인의 그 상이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 서정희 씨는 그 아내분이 2번이야. 그분도 좀 요즘에는 서정희 씨가 오히려 많이 나오지. 이제 그걸 극복하고 이혼하고 홀로서기 하고 억압당하던 여성이 거기 딸내미는 4번인가요? 거기는 8번 같았어요. 아, 8번. 8번 같은데 성적 본능이죠? 성적 본능이지. 네. 따님도 딱 느낌 딱 오더라고요. 성적 본능이야. 네. 근데 하여튼 서정희 씨가 2번이라 거기에 맞추려고 또 한 거고 이제 그런 걸 알아봤겠지. 근데 아무튼간에 근데 서세원 씨는 매력도 없고 너무 나쁜 놈이고 그러면 근데 매력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 사람 뭔가 새끼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게 그러니까 걔가 섹시하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못생겼고 짜증나는데 정말 짜증나는데 뭔가 밍숭맹숭한 느낌이 아니고 건조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저 사람 그치. 약간 섹시한 느낌이 약간 그래 있다니까.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 성적 본능들은 그게 있어요. 서세원 씨 극혐인데 그게 느껴지긴 해요. 여러분 진짜 잘생긴 일본 배우 중에 정우성 씨 있잖아요. 정우성 씨 성적 본능 낮아요. 걘 그냥 알지 무슨 말인지. 근데 그 성적분을 나중을 뚫고 나오는 그 그렇지. 외모가 있지만 그 사람은 너무 잘생겨서 맞아. 솔직히 강제로 배우하고 배우 안 하면은 잡혀가야죠 그런 사람은. 근데 그리고 좋은 사람이잖아 멋지고. 너무 근데 성적 본능 낮잖아요. 그게 있잖아 여러분 배우 중에 되게 잘생겼고 되게 예쁜데 이상하게 멜로 안 어울리는 사람들 있죠. 정우성 씨가 대표적인 예잖아. 되게 잘생겼는데 이 사람은 무슨 액션을 하거나 오히려 뭐 웃긴 걸로 나오면 되게 매력이 넘치는데 그 사람 멜로 안 어울려요. 차라리 오히려 되게 좀 못생겨도 그럼 성적 본능이면 완전 찰지게 빡 그럼 못생겨도 멜로 잘 어울리는 황정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못생기게 나오고 그지같이 하고 나오도 그 사람들 멜로 잘 섹시하죠. 섹시한 게 있잖아. 맞아요. 정우성 씨 같은 사람이 전형적으로 성적 본능 낮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잘생겨도 멜로가 안 어울려. 약간 옥태경도 성적 본능 낮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옥태경이 몸만 좋으면 뭐하냐고. 이게 정말 잘생겼잖아요. 너무 근데 애가 훈훈하고 뭔가 그게 없어. 섹시한 느낌은 아니야. 근데 오히려 귀엽고 그렇지. 오히려 재간둥이 느낌이 훈훈하고. 맞아요. 응. 성실 착하고 이런 맞아, 느낌인데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서세원 같이 못생겨도 약간 그 성적 본능이면 그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간 얘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제가 요거를 드러냈는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성적 본능 1번을 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콘텐츠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에 찾으면 있어. 일단은 가장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는 부부의 세계 특집도 우리가 했었지만 네. 부부의 세계 주인공 그 김희애 지선우. 씨가 지선우 김희애 씨가 연기하신 지선우가 성적 본능 1번이에요. 근데 그것도 좋지가 않잖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고 보면은 너무 짜증나고 아니 아무리 상황이 그랬다 해도 그렇게까지 또 노 밖으로 지를 일이야. 병적인 사람이지.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런 기분 나빠지는 드라마 말고 제가 괜찮은 드라마를 추천할 만한 거 미드인데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 모던 패밀리라는 다행히 여기도 팬이시네요. 너무 좋아요. 모던 패밀리라는 미드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2009년에 시작해서 2020년에 시즌 11로 끝났는데 여러분 그거 진짜 유명하고 되게 인기 많은 미드예요. 거의 국민 드라마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보기도 부담이 없어. 그냥 가족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한 회당 거의 20분밖에 안 할걸요? 맞아요. 그래서 시즌은 많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면 그리고 거기는 막장 왜 이상한 거 없고요. 되게 화목한 가족 이야기예요. 근데 가족인데 이제 조금 독특한. 그렇지. 네. 또 미국의 얘기기도 맞아. 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여주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취지가 그거였어.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앞선 사회니까 이 가족의 모습도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좀 다양한 가족의 요즘 우리나라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2011년인데 왜 그치. 우리도 요즘에서야 맞아. 사유리도 나오고 뭐 그렇지. 기혼도 그렇지. 자녀도 나오고 뭐 아니면 동성 부부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 전형적인 그 혈연 중심의 그 핵가족을 넘어선 가족들이 이제야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게 십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요게 핫하게 이렇게 시작을 한 거야, 그 당시에는. 근데 여러분 정말 거기서 세 가족이 나와요. 맞아. 가족이 셋이고 이제 얘네끼리도 다 친척이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진짜 주구장창 가족 이야기거든요. 화목한 가족 이야기예요. 서로 뭐 갈등도 있고 뭐 이상한 점도 있지만 결국에는 항상 훈훈하게 가족애로 끝나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가 성적 본능 잔치예요, 잔치. 성적 본능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드라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의외로 성적 본능이 배우자만 잘 만나면 가족에 되게 충실해요. 근데 이게 드라마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봐봐 가족만 나오는 가족 중심 드라마인데 다 자기 보존이야. 그럼 솔직히 노잼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성적 본능들끼리 모여서 가족을 이뤘다면 굉장히 가족적이면서도 재밌는 포인트가 맞아요. 나오지. 맞아요.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모던 패밀리 떠올리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달은 거야. 자, 의외로 성적 본능이 가족에 충실하다는 걸 너무 잘 보여줄 수 있고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심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이 가족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가족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화목한 부부에 애가 셋이야. 딸 둘에 아들 하나. 그냥 요런 가정이 있고 그 가족의 엄마의 아버지가 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지 애들한테는. 근데 요 할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이혼해서 혼자 되셨는데 되게 늦게 애를 데리고 들어온 이혼녀 심지어 콜롬비아 사람. 외국인의 아주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고 나이가 어리시고 애를 데리고 이제 제가 한 이혼자랑 이제 재혼을 하셨어.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손주랑 그 세 아들이랑 나이대가 비슷한 맞아. 거지. 그리고 저쪽에는 이 할아버지의 이제 아들이야. 근데 이 아들은 게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 누나는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가정을 이뤘는데 이 남동생은 게이라서 그러니까 남자 배우자랑 살아요. 그리고 입양도 하고 나중에 그렇지. 동양애를 입양을 그렇지. 하고. 둘이는 이제 애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이 동성 부부가 아기를 입양하는데 아기도 또 베트남 맞아요. 출신의 그 인종도 다른 아기를 맞아요. 입양을 해.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가족의 모습이죠. 그래서 모던 패밀리라고 했다고 맞아요.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서로 그래도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그 안에서 진짜 이게 11년을 드라마를 했으니까 애기들이 처음에 애기로 나왔다가 얘네가 커. 그게 너무 찡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돌아보면 저렇게 루크가 저렇게 컸다고 그래. 말고. 그러니까 막 진짜 우리 옆집 사는 사람들 갖고 막 내 가족 갖고 친척 저 갖고 끝날 때 울었어요. 그래 정이 막 엄청 들거든. 맞아요.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일반적인 가족의 엄마 클레어거든요. 이름이. 클레어 덤피. 맞아. 클레어 덤피 씨가 성적 본능 1번이에요.
성적 본능 1번인데 내가 성적 본능 근데 그 엄마가 그냥 되게 좋은 엄마예요. 좋은 엄마가 되게 강박적이고 가족들 중에 대장이지. 왜냐면 아빠가 9번이거든. 아빠 Phil Dunphy. 필 덤피 9번 성적 본능 부부예요. 그 아빠가 9번이다 보니까 이 엄마가 집에서 대장이야. 아빠도 애 같아. 맞아. 아니 저희 남편이랑 너무 비슷해서 제가 필 덤피 볼 때마다 개빡쳤었거든요. 아니 너무 귀엽기도 한데 이거 진짜 귀여운데 맞아. 근데 그게 너무 9번이었더라고요. 9번 맞아. 성분이었어. 맞아. 그러니까 비슷한 거야 남편분이랑. 근데 근데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처음에 이 모던 패밀리 얘기를 하려고 우리 방송 준비하다가 효원님한테 아신다 그래가지고 나 너무 바빠서 클레어가 성적 본능 1번이잖아요 이랬더니 저는 3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1번 성적 본능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나세요? 부부의 세계 지선우도 처음에 3번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1번 유형의 성적 본능이 여유형이니까 여러분 착각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 3번처럼 보이기 쉬워. 왜냐하면 거기서 클레어가 굉장히 진짜 자기 몸 관리도 엄청 열심히 맞아요. 하고 내가 나이 먹고 그냥 주부예요. 애들 셋을 낳았지만 이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어떤 그런 성적인 텐션을 남편이랑 계속 유지하면서 그거를 되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되게 완벽주의자다 보니까 완벽주의자고 그러니까 집안도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돼 있어야지 되고 내가 나가서 바람직한 엄마로서의 역할도 다 수행해야 되고 그래서 3번처럼 보일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는 계속 뭐 클로셋 맞아. 계속 아빠 회사도 뭐 좀 해보려고 하고 막 열심히 뭔가 가만히 못 있잖아요. 엄청 그래서 성실하지. 3번으로 좀 착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그러니까 3번도 근데 지선우도 그래. 3번처럼 보일 수 있어. 왜냐면 완벽한 모습을 맞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에는 1번들은요. 3번들은 정말로 남의 눈이 기준이에요. 근데 1번들은 결국엔 자기 기준이 기준이에요. 맞아.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그거를 계속 해서 결국에는 좀 웃음꼴이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클레어가 1번 성적 본능인 건 확실한데 요거 어떻게 설명하지? 효은님한테? 효은님도 이제 곧 이해를 하셨지만 결정적인 거기서 이제 그 애들이 엄마 창피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3번 엄마들은 애들한테 엄마 창피해라는 얘기는 안 들어. 안 듣게 행동을 하겠죠. 오히려 엄마가 애들한테 너네 그러면은 창피한 거야. 남들이 어떻게 볼 거냐. 그치. 남들이 어떻게 보기엔 이러지. 그래서 그걸로 빡 이해가 빡 되더라고요. 그 포인트야. 근데 정말 거기서 근데 클레어가 거기서도 근데 그 집안이 다 루크는 성적 본능 루크도 성적 본능인 성형인 것 같아요. 그냥 아줌마랑 만나. 맞아. 그 집이 애들도 다 성적 본능. 미치겠네. 이게 성적 본능끼리 만나서 애들도 다 성적 본능인데 첫째가 이렇게 헤일리 예쁜 헤일리가 8번 성적 본능이고 둘째가 5번 성적 본능이야. 여러분 보기 드문 5번 성적 본능도 거기 가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5번 성적 본능 얘가 5번 그 특집에서 제가 무슨 알렉스. 둘째 이름이 알렉스고 제가 5번 성적 본능 5번 특집에서 5번 성적 본능의 사례로 제가 또 그 드라마를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그 퀸스 갬빗이라고. 퀸스 갬빗. 근데 걔는 너무 특별한 애고 오히려 알렉스가 정말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5번 성적 본능 느낌이야. 그리고 막내 루크도 9번이죠? 루크 아빠랑 똑같지? 똑같아요. 미니미예요. 미니미야. 9번 성적 그러니까 애들이 다 성적 본능이니까 조금 애들이 미치겠다 집안이. 끼가 있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까진 때가 있어요. 애들이 10대 때는 성적 본능인 애들이 약간 까진 느낌으로 나타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엄마가 애들을 무지하게 잡아. 무지하게 통제하는데 그게 그러면 애들이 엄마는 그럼 그랬냐 이랬는데 지는 혼전 임신해서 결혼했잖아요. 엄마가 엄청 까졌었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엄마의 할아버지가 다 증언하지. 그래 애 생겨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끼가 많았던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끼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잘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요 끼가 있는 애들이 10대 때 얼마나 나대는지를 엄마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거를 매우 통제하려고 되게 노력해. 맞아. 그래서 저는 요 드라마를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번 성적 본능도 볼 수 있지만 9번 성적 본능도 사람들이 되게 잘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야. 9번 성적 본능들은 거기서 보면 그 남편이 그러니까 둘이 서로 너무 사랑해. 이게 성적 본능 부부들은 나이 먹어서 애들이
다 크고 해도 얼마나 서로 그런 성적인 텐션을 갖고 있고 사랑하는지를 그걸 둘이 너무 좋은 부부거든요. 아니 맨날 찰떡 궁합이야. 역할극하고 막 어. 쌩 난리도 아니더만 어. 거기는. 그러면서도 가정에도 충실하고 애들한테도 너무 좋은 엄마 아빠고 근데 이 남편도 굉장히 좀 끼가 있고 그러면서 9번 성적 본능은 좀 끼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굉장히 그 자기 배우자한테 되게 잘 맞춰줘요. 배우자랑 일체감을 느끼는 걸 맞아요.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배우자가 잘 나가고 잘 되는 거를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요. 그거 그게 질투를 잘 안 해. 제가 남편한테 늘 고마운 그쵸, 게 남자라도. 그걸 되게 왜냐면 남자들은 그런 거 싫어하는 경우도 그렇지, 있어요. 가부장제가 있기 때문에. 나보다 아내가 잘 나가고 이러면 싫은데 너무 부모는 자랑스러워하고 안 그래. 밖에서 막 자랑하고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그 남편도 맞아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9번 성적 본능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정말 보기 드문 아니 한 집안에 성적 본능이 다 모여 있으니까 성격은 다른데 뭐 8번 5번 이런 데도 바람 잘 날이 없어. 바람 잘 날이 없지 그 집안은. 그래도 행복해. 맞아요. 그런 데다가 또 저쪽에 보면은 그 할아버지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할아버지는 8번인데 자기 보존이야. 근데 그 결혼한 그 콜롬비아 그 새 엄마지 말하자면 똑뚜미 여사 그분은 글로리아 제이. 그렇죠. 그 남편 그 할아버지는 제이고 이제 그 새로 들어온 새 할머니지만 너무나 젊고 섹시한 이분은 글로리아인데 이분은 8번의 성적 본능. 그러니까 여러분 8번 부부가 꽤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 8번이 잘 맞아요. 세서 안 맞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잘 몰라서 1번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이를. 그 할아버지를.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맞아. 아니야 8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8번에 9번 날개 자기 보존이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근데 8번에 9번 날개 자기 보존이 1번으로 오인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1번이랑 달라. 1번들은 자기가 자기 원칙을 물론 크게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해도 자기가 자기 원칙을 세워서 자기는 옳다는 걸 증명하는 거에 되게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 할아버지는 안 그래. 그냥 상남자야. 내 마음이지. 씨. 맞아. 근데 약간 처음에는 약간 친구들끼리 뭐 골프 클럽에서 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막 자기 아들 개인 것도 얘기도 막 안 하고 엄청 백인 할아버지 꼰대 느낌이어가지고 1번인가 했더니 또 그렇게 1번만큼 그 나이 치고 그렇게 막힌 느낌이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옛날 사람이니까 그건 당연한 맞아. 거야. 자기 아들 게이라는 거 못 받아들이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8번 부부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그 글로리아가 데리고 들어온 아들이 성적 본능 6번이에요. 얘가 성적 본능 6번이고 근데 매니가 성적 본능 6번이고 이제 그 게이 남동생 있잖아요. 얘가 미첼이 자기 보존 4번인데요. 봐요. 근데 내가 이 얘기 했을 때 효우님이 오히려 바꿔서 생각했어요. 나는 매니가 뭐 연극 좋아하고 낭만적이라서 4번이라고 로맨티스트거든요. 생각했고 미첼이 오히려 까칠하면서 약간 눈치 보는 것도 있고 뭔가 초식동물 느낌인 것 같아서 6번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냐 봐봐요. 4번의 자기 보존 여규형이에요. 그리고 6번의 성적 본능 여규형이지. 두 개가 헷갈리기 좋은 번호야. 근데 내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내가 확인을 봤는데 그게 맞아. 그러면 얘가 4번이고 얘가 6번인 걸 어떻게 증명하지 하다가 하나 포인트를 알아냈어. 뭐냐면 6번은요. 얍삽한 구석이 있어요. 맨이 얍삽하잖아요. 맨이 로맨티즘 걔 좀 얍삽한 데가 있어요. 에피소드 보면 얘 얍삽하게 구는 에피소드가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이가 빡쳐하지. 얍삽해서. 루크나 자기 동생한테 구는 그런 건가? 그런 것도 그렇고 자기 그 아버지한테 그 새아버지한테 그러는 것도 그렇고 얘가 6번에 얍삽한 구석이 있는데 4번은 얍삽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첼 얍삽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그 두 부부가 진상이야. 서로 이기적이 사랑하는데 이기적이라서 얍삽하게 보여요. 그치. 그 옆에 캠이랑 그 옆에 이제 그 동성 파트너 캠이라고 2번이에요. 네, 2번의 사회적 본능. 이 패밀리의 사회적 본능은 그분 하나예요. 맞아요. 2번 사회적 본능이고 하나고 근데 2번 사회적 본능이랑 사는데 6번이라면 못 버텨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미첼이 2번 사회적 본능이고 오죽 퍼주고 돌아다니고 쓸데없이 진짜 그리고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도 않아. 맞아. 정말 오지랖 떨고 주접 떨고 이러는데 미첼은 자기 보존 4번이라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딱 자기 보존이기 때문에 요거 딱 지키는 그런 게 있고 되게 까다로워요. 소파 더럽히는 거 못 견디고 집 꾸미는 거 엄청 맞아요. 네. 촌스러 그런 거를 맞아. 느낌 있잖아.
이런. 그러니까 그런 4번 자기보존들이 되게 그래요. 그렇지만 4번들은 감정형이라서 결국에는 그냥 자기 마음 녹으면은 그냥 아유 그래 나 사랑해주면 그래 캠이 자기를 사랑해줬대잖아. 그러니까 사실 잘 안 맞거든 내가 보면 둘이 안 맞아요. 근데 어쨌든 사랑이 많으니까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어쩌고 해도 너를 너무 사랑해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얘는 너무 까칠하고 인생이 피곤한 데 자기를 그냥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푸근하게 품어주는 그런 거가 좋은 거야. 그리고 사실 미첼이 그렇게 막 얍삽하지는 않아. 그냥 까다로운 거야. 맞아요. 까탈스러워. 까탈스러운 거지. 얍삽한 거랑은 달라. 얍삽한 거는 이렇게 하다가 딱 자기 거 딱 챙기는 그런 얄미운 느낌이 있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 부모가 자기한테 했던 뭔가에 되게 많이 사로잡혀서 맞아요. 과거 얘기 되게 많이 맞아. 해. 과거 얘기 엄청 오히려 6번이었으면은 뭐 과거 얘기도 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런 얘기 미래에 대한 뭐 이런 그렇지, 얘기를 했을 걱정이 건데 오히려 많을 거야. 이거 저기 배우자 이거 2번 사회적 본능인데 이거 데리고 어떻게 사나 걱정이 많을 텐데 그런 거보다는 진짜 오히려 그 과거에 아빠가 옛날에 어땠고 엄마가 맞아, 그 얘기 맨날 누나가 옛날에 그랬잖아. 누나가 옛날에 그랬잖아. 맞아, 엄청 하잖아. 사버립니다. 빼박이에요. 그래서 요게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여교형들의 모습을 너무 부담 없이 잘 볼 수가 있는 그런 작품이어가지고 제가 모던 패밀리를 강추합니다. 진짜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걸 보고 또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제가 헷갈렸던 여규형이 진짜 헷갈렸거든요. 맞아, 여규형이 근데 어려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덤피 가족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기 위해서 9번으로 갈게요. 장형 먼저 가나요? 장형 먼저 갈게요. 네. 9번하고 8번 하고 다시 2번으로 돌아올게요. 네. 9번 유형의 자기보존 본능에 대한 설명을 우리 효은님께서 읽어주실게요. 네, 9번 자기보존. 아주 소박한 욕구만 충족되면 만족하며 살아가는 편안하고 느긋한 사람들이다. 억압된 분노를 먹는 것으로 주로 풀기 때문에 과식이나 약물 남용에 빠지기 쉽다. 불건강한 상태에서 이들은 삶과 인간관계에 무기력해지고 냉담해지며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 네. 9번 자기보존은 그냥 가장 9번다운 9번스러운. 우리가 맞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9번이 너무 이 모습이라 다른 그 하위 유형을 오히려 이해를 잘 못해. 그다음에 9번의 성적 본능 읽어보실게요. 네, 다른 9번 유형에 비해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편이다. 누군가와 완전한 결합을 꿈꾸며 상대방이 자기 정체성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배우자를 이상화하거나 집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불건강한 상태에서 이들은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를 맺거나 이상적인 관계에 대한 환상에 매달려 우울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적 본능 9번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그 1대1 관계에 대한 설명에만 치우쳐 있어. 맞아요. 그런 경우는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 치우쳐 있지 않고 9번 유형이 자기의 그냥 성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거에 꽂혀 있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일이나 성취감이라던가 맞아요. 이런 거에 미쳐있는 9번 유형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적 유형이라는 느낌도 안 들 정도로 다른 거에 뭔가 꽂혀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남편분이 성적 유형 9번이시니까 여기 남편분은 그러면은 뭐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운동 되게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피지컬 되게 좋았고 그리고 외모를 가꾸는데 굉장히 그 부분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양말 하나도 되게 예쁜 걸 사시는 그게 성적 본능 느낌이 나네요. 그럼요. 그 성적 그리고 본능 머리 느낌. 스타일 하나도 되게 예쁜 멋쟁이, 거 하고 그리고 뭐 테드나 세바시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네, 개발. 자기 개발 성장.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편안한 느낌은 드는데 뭔가 움직이고 있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그냥 편한 느낌. 9번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9번 유형들이 여러분 일단은 그 9번 유형들의 통합 방향이 3번이기도 하고 9번들은 뭐 완전 개짝 마요에서 독고다이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9번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성적 본능이고 그러면 진짜 성취하고 자기 뭐 출세하고 요런 거에 되게 꽂혀있는 9번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본 9번 성적 유형들이 자기를 3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여기 그리고 남편분 저랑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남편 처음에 3번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약식 테스트를 했을 때 지가 3번이라고 했어. 아니 근데 나 이런 경우 많이 봤어.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사실 9번이 자기 얘기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3번도 자기 얘기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3번 남자친구가 있었어서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결이다라고 생각하고 3번인가 보다. 근데 되게 푸근한 3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가님이 9번 성적 유형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3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가능성을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굉장히 맞았어요. 맞아. 이게 필 덤피랑 비슷하죠. 너무 사랑스럽지만 빡쳐요. 필덤피 보면. 거기서 그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서도 자기도 되게 욕심 있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막 해맑아서 사고 치는 스타일. 맞아. 해맑아서 사고 치는 맨날 스타일. 뿌시잖아요. 맞아. 근데 9번들이 뭘 잘 뿌시나 봐요. 9번들이 조금 부주의한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는 누차 약간 했었죠. 신경성이 떨어지나? 저희 남편은 엄청 신경성이 떨어지거든요. RM도 그런데. 그냥 다른데 정신을 많이 팔고 있어서 그래요. 9번들이 그 자기의 그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게 정신이 빡빡 나가. 물론 신경성이 낮아서일 수도 있지만 그건 꼭 9번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신경성이 낮은 9번이면 더 심하겠지. 네. 그래서 대부분 9번 애들 보면은 뭐 에어팟도 잘 잃어버려, 막 우산도 잃어버려, 잘 뿌시고 좀 생각보다 9번들이 그런 애들 많더라고요. 그치, 그런 게 빡치지 같이 살면. 거기서도 맨날 애는 착하고 매력적인데. 예. 근데 이게 뭔가 3번이랑 다른 느낌이 뭐냐면 3번들은 그래서 9번 성적분들이 자기의 성적 매력 되게 과시하고 매력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3번에 비해서는 3번은 정말 그게 끊이지 않거든요. 그게. 그리고 연출이고 뭔가 뭔가 머리를 달라. 굴리고 있는 게 달라. 느껴져요. 맞아. 머리를 되게 굴리고 있는 계산하는 게 느껴지는데 엄청 자기가 막 생각하는 가면이 있어. 그걸 완벽하게 연출하려고 맞아. 엄청 노력하고. 근데 9번은 안 그래. 단순해요. 맞아요. 그거에 비하면 훨씬. 9번 성적 유형들이 되게 매력있고 실제로 인기 많은 유형이라고 제가 되게 많이 봐요. 왜냐하면은 너무 좋아요. 이게 매력은 있는데 편안하거든. 맞아요. 이게 막 8번 성적분은 부담스럽고 3번 성적분은 너무 피상적이고 4번 영지. 성적분은 맞아. 나중에 얘기하자. 맞아. 맞아. 골 때리거든. 9번 성적분이 무난해. 네. 그래서 인기가 많고 맞아요. 사회적 9번에 대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네. 친구가 많고 다양한 이들과 잘 어울리며 그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한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하지만 자신에게 너무 부담이 되거나 지나치게 휘둘릴까봐 두려워서 우왕좌왕한다.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에 거절을 잘 못하는 탓에 지치고 산만해지기 쉽다. 따라서 불건강한 상태에서 이들은 무기력하며 우울해지고 갑자기 분노를 터뜨려 관계를 망치기도 한다. 근데 9번은 의외로 사회적 본능이 역유형인데 남준이? 맞아요. RM도 9번 사회적 본능인 것 같아요. 이게 9번의 사회적 본능이 이상하게 자기네들이 9번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사회적 본능이다 보니까 사실은 얘네들이 인간관계도 좀 넓게 하고 9번들은 대부분 우리가 너무 9번 그냥 이렇게 바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바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좀 생각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9번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저는 보면 착각 안 돼요. 9번 사회적 분들 보면 딱 보면 이상하게 자기 9번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니 사람이 4번으로 체크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9번 맞아. 사회적 유형인데. 나도.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분노가 있거든요. 그렇지. 사회적 건강한 뭐 분노니까. 분노든 뭐든 분노가 되게 많은데 좀 약간 우울감도 조금 있고. 그런가 봐요. 우울해서. 약간 우울감 있어. 9번 조금 사회적 냉소적인 분들이 느낌도 있고. 맞아요. 9번 사회적 분들이 이게 뭔가 관계는 되게 많이 하고 싶지만 사실 9번들은 난 안 움직일 거야.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어. 난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회생활 많이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9번들이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 다 품을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근자감이 있는데 솔직히 그거 안 된다고. 걔네들이라고 9번이라고 마음이 넓은 게 아니에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은 그렇다고 나는 이제 9번 사회적 분들이 진짜 답답한 게 나도 사회적 본능이니까 9번 사회적 본능 친구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이런저런 사람 많아.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지. 근데 사회생활을 안 할 거면 모르지만 할 거면은 걔네들도 만나야 되면은 이게 머리를 굴려갖고 얘네를 분석해서 그거에 맞게 해야지 에너지 소모가 적은데 9번들이 그런 걸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내가 잘하면 되지. 서로 그냥 좋게 하면 되지. 이걸로 밀고 나가는데 그걸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되게 딸리고 좀 우울해지고 맞아요. 감정 기복이 은근 심해. 맞아요. 감정 기복이 심하지. 이게 자기 보존이거나 차라리 성적 본능에서 자기 그냥 꽂힌 것만 딱 해야지. 근데 이게 9번들이 모두를 품어야 되겠다는 마인드로 사회생활 해봐요. 얼마나 빡이 쳐. 그래서 자기 4번이라고 생각하는 9번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나는 안 헷갈린다고 했잖아. 응. 내가 걔네를 봤어. 절대로 4번이 아니고 난 걔네가 그렇게 감동기복 심한지도 몰랐어. 저는 눈치가 없으니까 그냥 정말 딱 그냥 9번이고 딱 사회적 본능인데 그 안에 그거를 나는 그리고 얘기도 안 해 그런 거. 근데 자기는 그걸 아니까 자기는 되게 감정기복이 심하고 우울하니까 4번이라고 체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외부와 내부 다 싸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자기만 혼자 자기와의 싸움을 뭔가 싸우고 있고 이런 걸 아는 거지. 내가 물론 눈치가 없는 탓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9번 사회적 유형을 저는 오히려 잘 알아보는 편이에요. 난 8번으로 갈게요. 네. 8번 유형 자기 보존 설명을 읽어주세요. 네, 잠시만요. 8번 자기 보존.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재산을 모으는데 몰두한다. 가정에 충실하지만 대신 온 집안을 자신이 다 통제하려 든다. 때로는 가혹하고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기술을 연마하는 데 몰두하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이들은 생존하는 데 타인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불건강한 상태에서는 도둑, 깡패 등 범죄자가 될 수 있다. 8번 자기 보존은 뭐 그냥 쭈님이에요. 근데 너무 사랑스러워. 아니 8번 자기 보존도 그냥 단순하고 맞아, 귀여워. 단순해요. 네. 나 먹을 것만 있고 누가 나 안 건드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8번 측으로는 조금 되게 활동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어. 우리가 8번이라 생각하면 되게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이제 8번들이 에너지를 밖으로 쓰는 유형인 건 맞아요. 근데 자기 보존이면 아무도 그냥 나 먹을 거 나 가족들만 이렇게 그 아까 제이가 1번이라고 착각됐던 것처럼 그러면은 그냥 안 움직이는 그런 면들이 있어가지고 좀 오해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8번 유형 자기 보존은 그냥 8번 같고 네. 성적 본능 8번 읽어보실게요. 네, 성적 8번 유형들, 성적 8번. 8번 유형들 중 가장 경쟁심과 성취욕이 강하다. 자신의 인기와 매력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도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통제력을 갖고 싶어하며 사랑 싸움을 즐긴다. 불건강한 상태에서 이들은 질투와 독점욕이 심하고 복수심 때문에 공격적이 된다. 성적 본능 8번들은 뭐 그냥 정말 성적 본능. 근데 진짜 매력적인 거. 맞아요. 솔직하고. 네, 진짜 그냥 그러니까 애매하게 쭈구리 저는 쭈구리 4번이 그렇지, 성적 4번은 보니까 조금 이럴 거면 차라리 8번처럼 자신 있게 매력을 빡 이런 게 부럽더라고요. 맞아요. 그 모던 패밀리에서도 딱 진짜 글로리아 너무 멋있잖아. 글로리아 멋있어. 너무 멋있어. 속이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요. 그리고 이제 8번들끼리 살면은 거기서 이제 제이랑 글로리아랑 그냥 싸울 때 싸우고 8번들은 약간 싸움도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8번 아닌 사람들은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근데 8번들은 이것도 받아줘야 사랑이지. 근데 성적 본능은 그게 더 심해. 그냥 막 이제 이렇게 하고 딱 끝내는 거지. 받아주면 사랑인 거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8번 유형은 또 사회적 본능이 여기형이야. 여기도. 타인들과 강력한 유대감을 통해 자신의 힘을 확인한다. 시험을 거쳐 단련되고 엄선된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고 싶어한다. 완벽한 의리와 우정을 추구함으로 배신감이 들면 참지 못한다. 불건강한 상태에서는 타인들에게 거부당하고 배신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반사회적이 되며 무모하고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사회적 8번들은 정말 이 자기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우리 주님이 있었으면 아버님 얘기해 주셨을 텐데 근데 이제 8번의 사회적 본능이 여규형인 이유는 8번들이 사실은 남한테 맞추는 사람들이 아닌데 사회적 본능은 어쨌든 남한테 맞추는 그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8번들이 사회성이 좀 없는 거야. 이게 6번은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다 좀 있는 것처럼 8번은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좀 없는데 이게 사회적 본능이다 보면 어쨌든 남들한테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조금 8번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저도 친구들 중에 8번 사회적 본능을 6번으로 착각한 적이 있어.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그냥 외향적인 6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8번 사회적 본능이더라고요.